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생활한 사람이지만 이제 가족으로서 어떤 합의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합의된 기준.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서로의 꿈입니다. 꿈.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좀 확실히 그 꿈 얘기가 좀 신선했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 꿈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진지하게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이 와이프가 지금 꿈이 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네, 5번째.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 번 찍을 때 3, 4개, 5개씩 찍거든요. 이제 이거 찍을 때 5번째 올라니까 5일차구나. 책 나온 지 5일차. 베스트셀러 됐을까요, 이제? 안 됐나 아직? 아, 그래놓고 지금을 즐기자. 막 173위 막 이런 거 되게 창피하겠다. 즐기자 지금을.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거, 그다음에 틀린 예측을 반성을 하고 그걸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뭐 173이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자. 예. 그 5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인생 선배의 개념주례사. 뭐 엄청나죠? 살면서 뭐 국민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제가 또 국민주례사 신영준 박사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그거 클릭하면 여기다 들어가서 봐줄 수 있는 거 해주세요. 클릭하면 들어가서 봐줄 수 있는 거요. 그 인생 선배 이제 그 개념주례사가 그 어마무시했죠? 아, 그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와서 봐보니까 한 8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게. 우리만 그런 거고 뭐 퍼지고. 네, 근데 그때 불펌으로 엄청 퍼져갖고. 네. 왜냐면 이거는 시청률을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강연 가갖고 이렇게 저 모르시는 분이 아직 99%죠. 아는 분이 1%라고 치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데 스케일을 낮추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강연을 가면 특히 여자분들은 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한번 틀어주면 막 이래요 다. 30-40% 이상. 그 영상 파워가 정말 뭐 도깨비 수준이었죠. 그때 기억나요. 그거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이 아는 척 하시는 비율이 갑자기 폭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다 납니다. 그날 저랑 우리 이용구 이사랑 로크미디어 김정수 이사님이랑 이렇게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네. 저쪽 테이블에서 저 사람 이 사람 아니야? 핸드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옹구가 형 저쪽에서 아는 척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랬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마어마했죠. 그게 그 이용구 이사 결혼식이었죠? 국민 뒤통수. 그때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네, 못했죠. 그러니까 뭐 이건 나중에 좀 우리가 되게 40몇 회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가 4차 산업혁명 되게 좋은 예로 나오고. 이제 뭐 주례사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너무 뭐 주례사가 영상으로 잘 제작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따로 할 얘기는 없고요. 저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아주 짧게 결혼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사실 뭐 일단은 결혼을 되게 강박관념에 의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결혼할 나이가 됐다. 도대체 몇 살이 결혼할 나이예요, 진짜? 저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그건 있죠. 애기를 정확히 저도 그 얘기하려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조금 이제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좀 건강하게 낳으려면 30대 전후로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30살 전후, 30대 전후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20대, 30대 친구들이 30대 친구들이 특히 부모님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그거를 강박관념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그럼 내가 제가 안타깝고 가엾죠. 그게 그래서 뭐 곧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그러네. 추석 가족 모임 너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언제 하냐고. 뭐 취직 얘기나 이제 그런 얘기. 나 결혼하면 그럼 전세자금 대줄 것도 아니시면서 자꾸 친척분들은 좀 결혼 왜 하냐고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면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뭐 비혼도 존중합니다. 하는데 그럼요. 결혼한 입장에서 웬만하면. 왜냐면은 비혼으로서 누릴 즐거움도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번 이거는 맥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나 나와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이제 결혼을 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SNS 발달로 지금 편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봉을 누르고 그러면 그 피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뜨다 보니까 편향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어떤 이런 그룹 전쟁이 있는데 세대 전쟁, 왜 압축 성장으로 기성세대랑 20, 30대랑 관점이 너무 차르거든요.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성별 전쟁, 그다음에 특이하게 막 이제 그다음에 유리천장도 너무 심하고 남자는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자신만의 우리가 2편에서 얘기했죠. 자신만이 온전히 겪어야 될 고통은 저쪽에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 얼마 몇 주 전인가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제목이 모던 러브였어요. 그게 이제 이런 SNS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결혼이나 사랑이 바뀌는가. 근데 예전에는 나의 경쟁자가 SNS가 있기 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었어 대부분. 근데 가끔 뭐 연예인? 근데 연예인도 뭐 이렇게 다가온 경쟁자는 아니었죠. 근데 SNS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어떤 경쟁자 뭘 주제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서 결혼의 가장 큰 그 뭐랄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물리적 접근성이었어요. 이게 어쨌거나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SNS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물리적 근접성, 정글성에 대한 파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떤 SNS는 뭐 포장된 게 많잖아요. 보니까 어떤 결혼할 때 기준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오늘 그 개념줄에서는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 높아진 기준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SNS에 멋지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생각도 많거든. 근데 실제로는 없죠. 실제로는 없지만 SNS 보면 그것도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결혼할 때 되게 신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약간 그 위너 테이크스 올 비슷하게 어떤 극소수에 많이 가진 뭐 이렇게 뭐 스펙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집안도 빠방하고 이런 사람들의 선택폭은 넓어진 반면에 조금 사회적으로 아직 꼽히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기회가 좀 사라지는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더 집중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결혼 어떤 시장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더 파워가 더 강해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때 풋풋한 그 낭만적 사랑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와이프 대단했네.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단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로 오락 랭킹 전 세계 2등. 그러니까 2등. 전 세계 2등. 일도 못해서 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혼이나 결혼의 어떤 그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혼할 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전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아주 오늘 쿵짝쿵짝이 잘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결혼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냐면은 이게 결혼이 어떤 자기만의 일은 아니고 가족과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뭐랄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인생에서도 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 결혼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지배적이죠. 좀 누구한테 과시도 해야 되고 전 그걸 또 무시하지도 않아요. 뭐 보여줘야 되고 초대할 분도 많아서 큰 데서 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 따라서 결혼식 준비하다 뒤질 뻔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그 바가지 업체가 되게 많아요. 저는 또 그 여자 인생에서 그 예쁜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 한 번이잖아요. 뭐 재혼하시는 분은 2번, 3번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고생도 많이 했고 저랑 특히 전 장거리 연애여갖고 우리는 장거리가 6,000km 싱가포르랑 여기서 연애했기 때문에 거의 자주 못 봤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진짜 원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야 그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갖고 와이프도 일하고 저도 돈 모아놓은 게 있어서 전혀 상관없었는데 뭐 직장도 뭐 이미 취업도 뭐 연봉도 되게 높은 걸로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근데 그게 고 작가님 아까 말하신 건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결혼식에서 사진 찍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SNS 때문에 그게
또 멋진 사진들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안 찍으면은 그럼 막 자기만 막 이상한 거 같고 막 도태되는 거 같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돈 아끼면 여러분 결혼식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아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나는 그 돈 아껴서 세계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결혼식 시간을 좀 조절을 했어요. 최고 싼 대로. 그래서 일단 제가 결혼식을 5시에 했어요. 5시에. 오후 5시에 하니까 두 가지를 좋았어요. 하나는 쌌어. 싸고 뭐 부가 서비스도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1시, 2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 예식 때문에 뭐가 예식이 뭐 그냥 뭐 우도서동 끝내야 돼. 막 그냥 되게 그리고 그 다음 예식 손님들 와가지고 누가 누구 손님인지 모를 정도야. 근데 5시에 하고 마지막 타임 하니 그게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인맥이 엄청 넓은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친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좀 재밌게 되게 결혼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이게 5시에 하니까 돈도 싸면서 제가 시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저 아는 후배는 돈을 더 아끼려고 금요일 날 했어요. 아, 금요일 저녁에.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합의가 됐어요, 그게. 일단은 막 부모님 친구가 막 엄청 오실 건 아니었나 봐요. 금요일 저녁이면 시간 다 있잖아요. 금요일 7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결혼식도 뭐 당연히 5월에 몰리거든.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바이어스 된 거예요. 결혼식은 주말에 해야 된다. 그냥 뭐 당연히 많이 초대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금요일에도 올 분 다 오거든요. 옛날 때는 또 우리 책이 나오지만 택시 아저씨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때 주말에도 야근했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요일날 저녁 때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말에 한 이유는 원래 손님을 배려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뭐 금요일날 저녁 하더라도 크게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그 인생 선배 그 개념 주례사가 되게 이슈가 되고 제가 결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결혼해봐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다음 레벨이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제 더 이제 팀원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양육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단계별로 그 사람이 배우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개념 주례사 내용 중에 다 좋았지만 좀 이제 확실히 그 꿈 얘기가 좀 신선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부모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다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를 할 때 상대방 그 뭐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 되시고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에 꿈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아 그거 엄청 신선했죠. 내가 하고도 너무 대단했어. 거의 없는 박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사실 엄밀히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캐물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애기 키우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애기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 엄마 아빠가 누가 자기 자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좋아하는 디테일이 쩔었어요. 진짜 막 좀 극성일 정도로 좋아해요 애를요. 그래서 나는 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 쟤는 진짜 우리 채아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보다는 좋아하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인정하겠어요. 왜냐면은 그럴 거야. 나도 너만큼 좋아해 자식. 근데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또 걱정. 그래서 나는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한 명만 낳을 건데 한 명만 키울 건데 이렇게 우리 채아가 딸이라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아들놈의 자식 그렇게 키워봤자 어디 가거든요. 엄마랑 이제 대학에 싸야 돼. 옛날하고 달라졌어. 아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소용이 없어. 자식 이거 어디서? 이건 운이다. 이건 운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딸 같은 아들이 있기도 하지만 있어. 딸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제 그 친정 엄마랑 토닥토닥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며느리 같은 사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저도 좀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대화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안부만 전화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장모님은 티격태격 하면서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당연히 그 아기 키우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또 장모님도 잔소리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주가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그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확실히 딸이 그래서 놀라운 게 최근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통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송에서 선호도가 같이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들이겠지만 이제 우리 또래 분들은 확실히 딸이 아들을 넘어. 아니 선호도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꼬맹이 까나내기들은 그 여초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남초였잖아요. 우리 딸 그래서 시집가기가 어려워졌어 이제 결혼하기가. 점점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갖고. 근데 또 아들도 또 나오면 겨울만 합니다. 우리도 김전 PD님 아들 셋. 아들 미안해 김전이 아들 셋인데. 아이 좋대. 근데 아니 몇째가 딸 같다 그랬죠? 있어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맞아. 나는 며느리 같은 사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 아들이 또 셋인데 정말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둘이 때도 셋째 난 이유가 딸 때문에 난 거거든. 그럼 넷째 낳을 수 있잖아. 왜 안 낳냐 했더니 또 아들 낳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낳겠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그게 왜 남자를 키워보면 애들이 더 활동적이어갖고 되게 다칠까봐 겁나거든요, 진짜 기본적으로. 예. 여자애들은 좀 고분고분한데 남자애들은 그게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애기 다쳤을 때거든요. 그거 제가 조카나 이래들 남자애들 봐주면 그게 우리 딸이 아무리 활동적이어도 남자애들한테는 어림도 없더라고 활동성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나 또 문화를 그 남성적 문화 원래는 남자 여자가 근본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다 어느 나라나 경쟁심을 조사해 보면 다 남자가 높아요. 높습니다. 근데 안 높은 데가 있어요. 모계사회. 모계사회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다 그 부계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적 학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런 남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디어다 워낙 노출되다 보니까 그 애기들이 아무리 그걸 커버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보는 게 약간 폭력적인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은 학습을 잘 안 합니다. 남자애들은 학습을 잘 안 해요. 또 문화적으로 약간 배척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나갈 여성상과. 근데 남성상은 이 매체가 되거든요. 칼 들잖아요. 남자 이게 남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고 아빠한테 이거 하고 보면 아빠도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진짜 이 줄에서는 영상으로도 있고 요번에 이제 책에는 제가 그 영상은 말이다 보니까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게 있어갖고 제가 글을 착 다듬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이 와이프가 꿈이 뭔지. 보시는 분 중에 부부간의 꿈, 엄마 아빠의 여러분 엄마 아빠의 꿈 뭔지 아세요? 이거 넘어가서 이제 더 확장시켜. 엄마 아빠 꿈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전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꿈. 우리 장인 장모님 꿈 다 알아요. 저는. 뭐예요? 우리 장모님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계속 농사만 짓고 있거든요. 병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여행 다니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근데 왜 안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님 이렇게 노래 교실 같은 거 다니면서 배우고 싶대요.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도 10년 하시고 부도 나고 막 파출부도 오래 하시고 뭐 그 쓰레기 주스를 공공근로사업도 오래 나가시고 자기가 이게 40대부터 50대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막 집은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고 크기가 점점 이사를 막 열 몇 번 다녔어 우리가. 막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 이제 환갑 되셔서 좀 피셨거든요. 확 피셨죠. 네, 확 피셔갖고 우리 엄마는 외국어 공부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엄마 똥 싸는데 응가하는데 보면은 중국어랑 일어랑 막 다 있어요. 막 진짜 이러다 변비 걸리시는데 너무 오래 보시면은 진짜. 그다음에 내가 항상 집에 뭐 이렇게 가지러 갈 게 있어서 빈 집에 가보면은 그 소파에 미니 테이블에 다 계속 중국어 공부하고 있고 이쪽에는 큐컴버 오이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진짜 되게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골프 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돈이 쥐뿔 없어갖고 못하지만 돈 많이 벌면은 좀 영어가 안 되시니까 또 왜냐면 쪼시거든요. 그냥 좀 이렇게 멋진 골프장. 저는 이제 골프를 못 쳐요 아파갖고. 근데 이제 골프장도 제가 좀 모시고 가겠다. 또 신박한님 아버님 스토리 간혹 들어보면 좀 드라마틱한 사람을 엄청 살렸더라고요. 완전 드라마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그 놀라운 그거 불나서 그것도 있지. 불나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 그 다음에 유명한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얘기 내가 해드렸잖아요. 막 태백에 스키장 짓는데 막 들어가갖고.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드라마예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진짜 교훈을 한번 뽑아보자고. 진짜 우리 아버지 인생에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한 게 저 어렸을 때 제가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난 거야. 근데 엄마가 불이 났으니까 얼떨결에 누나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밑에 집에 살던 누나가 저를 데리고 나왔대요. 다행히도.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건설회사 다니셨거든요. 집이 불이 난 거예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원자재를 사다가 자기가 집을 다시 다 졌어요. 목수들 사다가 자기가 집을 다 다시 똑같이 져놨어요. 원래 그게 주 그것도 아니셨죠? 네? 원래 전문가 아예 아니죠. 전혀 막 플랜트 이런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아는 게 있고 목수랑 인부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 가서 자기가 천막 져놓고 집을 다 져서 다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우리 나중에 아버지 특집 한번. 그러니까 우리 프로 꼰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프로 꼰대거든요. 솔직히 우리를 보면 좀 답답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니네는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들어보면 말도 안 되거든 얘기가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 그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속초에서 서울로.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잡혀갖고 그 뭐 고등학교 가는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저기 그 청량리 어디 무슨 백화점인가 무슨 극장 대한극장인가 있었는데 거기 불이 났었대요. 거기 불이 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가출했던 애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맨날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 창밖을 이렇게 창밖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판 이렇게 7층부터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대요. 불 나면 저거 타고 내려가면 되겠는데?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도 웃기다. 근데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거기가 불이 3번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진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간판을 잡고 촉촉촉촉 내려서 근데 간판이 땅에 안 닿아. 그래서 간판 끝에 매달려서 사다리차가 내릴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게 맨 처음에 이건 약간 이거 굴하다 내가 그랬어요. 답이 기억나네. 네, 근데 진짜 그게 요즘 구글 때문에 사진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생기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딱 사진 그때 났어. 사진 나왔죠. 화재 기록도 다 있어 그게. 진짜 그래서 살았어. 그 다음에 이제 불 났는데 책가방 가지고 가지러 갔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할 줄 모르고 아마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을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의 힘입니다. 아 시뮬레이션의 힘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머릿속에 한번 굴려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7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열기 그 층에서 질식사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귀찮을 뿐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는 게 놀랐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튼 다시 결혼을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너무 잠깐 4,000포, 5,000포까지 해서 3,000포에서 그치? 너무 리마커블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주의사의 핵심은 서로의 꿈을 아는 것과 비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또 우리 이쯤 사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꿈 없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진짜 꿈을 함께 이뤄가는 것만큼 진짜 좋은 게 그렇죠. 없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와이프도 제가 하는 일을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특이한 일들이고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살고 막 저 때문에 바뀌는 사람 나오고 하니까 되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시잖아요. 김지현 PD님도 아시겠지만 고영상 독박녀가 제일 짜증나잖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절대 걷기를 막 1시간 반 이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걸을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밖에 걸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 와이프는 또 짤없이 애기 혼자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걷고 오라고. 너무 일하면서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애기 볼 테니까 혼자 가서 뭐 2시간이라도 걷고 오라고 이렇게. 고맙죠. 이제 그 꿈을 응원해 주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죠. 뭐 좋은 것도 다 사주고 싶고 응원해 주니까.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뭐 같아도 좋고 다르면 서로의 꿈을 이렇게 지지해 주면서 이룰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5번째 에피소드 영상 꼭 네, 아직 영상 안 보신 여기 분이 계시다면 또 다시 꼭 클릭하면 봤으면 들어갈 수 좋겠습니다. 있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그래 맞아 서로 이해하려고 좀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부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시너지스러운 행복 더 큰 행복을 이 개념주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반성하는 것으로 활용하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게 책 끝에 써놨는데 제가 그거를 되게 다듬어서 써놨어요 이번에 이제 어디 가서 주례하실 분 없는데 이거 공짜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저작권 프리로 여러분 이거 다 저작권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작권 프리로 다 그냥 공짜로 쓰셔도 되고 영상에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안에 단어만 바꿔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다 약간 변형시키면 되지, 맥락에 주례랑 사회 맞게끔. 부탁 받으면은 결혼 주례 쳐보거든요 나오면 이거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게 아니라 사회의 걸로 우리의 걸로 공유해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번째 에피소드로 인생 선배의 개념주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6번째 에피소드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